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공학 7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체 유도까지 설명했죠? 자체 유도는 그냥 코일이 있으면 코일에 전류를 흐르면 자체적으로 또 전류가 그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그리고 그 생기는 원인은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쪽에 그 흐르는 전류를 반대하는 전류가 발생하도록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자체 스스로 이 자기장과 또 해당하는 그 전류가 유도된다. 그걸 이제 자체 유도라고 하고, 이것을 이 자체 유도의 능력을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고 L이라고 하고요. 단위는 그 과학자 헨리의 이름을 따서 헨리라고 하는데, 이 헨리는 무슨 뜻이냐? 발생하는 자체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전력 또는 볼티지 E는 시간당 암페어의 변화에 비례하고, 그 앞에 있는 어떤 계수에 해당하는 것을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코일의 능력이죠. 코일의 그 인덕터하는, 유도하는 능력. 그래서 인덕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인덕턴스는 단위가 헨리라고 하고, 이것은 초당 1암페어의 변화를 인풋으로 줬을 때 1볼티지가 기전력으로 나오면 그 능력치를 1헨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확장해서 보면은 어떤 그 인덕터는 L이라는 인덕턴스를 가진 인덕터는 2분의 1 MV 제곱하고 비교가 되는 2분의 1 LI 제곱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그 코일 내에 저장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일종의 코일도 그 자기장으로 뭔가 에너지를 보관하는 그런 저장 능력을 가진 걸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패시터는 이제 그 커패시터는 전지 배터리라고 보면, 그 커패시터는 거기에 전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라면, 이것은 이제 자기장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그럼 상호유도를 봅시다. 상호유도는 이제 코일이 두 개가 있을 때 한쪽의 코일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자체 유도가 된 이 코일에 이쪽에 하나 더 코일을 만들어주면 그림을 어, 그림을 다르게 그려볼까? 보통 이제 이 변압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변압기. 이거는 이제 변압기에서 상호유도 현상을 이용하니까, 변압기는 철심을 이렇게 보통 사각형 쇳덩어리,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사각형 쇳덩어리에 코일을 잔뜩 감죠. 이렇게 코일을 감아 이렇게. 그래서 이 그 솔레노이드, 이 감아진 코일을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이제 인덕턴스 능력이 L1이라고 합시다. 몇 헬리짜리 인덕턴가. 그리고 여기에 전류를 I1을 흘려보내죠. 그러면은 자체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서 기전력이 E1이 발생하겠지. 자체 유도에서 여기 기전력이 나오죠. 기전력은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인덕터 능력에다가 전류의 인풋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 여기에 비례해서 여기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요 I1이 변하는 값을 넣어주면, 뭐 교류 같은 걸 넣어주면 되겠네. 교류를 넣어주면은 이 변화량이 있고, 거기에 이 자체의 인덕턴스 그 능력 곱한 만큼 여기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기전력이 발생을 하면 이제 이 주위에 동시에 자기장이 형성돼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또는 어떤 때는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전류의 방향이면 자기장의 방향.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돼요. 이쪽으로는 들어오는 자기장, 나가는 자기장, 플러스 자기장, 마이너스 자기장.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이로 표현합시다. 파이. 자속 웨버, 단위는 웨버. 몇 웨버가 발생을 해. 발생을 하면 얘는 이제 저항이 적은 쪽으로 이 자기장의 힘이 쫙 전달이 되는데, 이 주변은 공기
또는 진공에 가까운 공기고 이쪽은 철심이니까 철심이 이제 이 자기장의 힘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철심을 따라서 이 파이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쭉 이동을 파이가 형성된 파이가 파이1이라고 그러면 파이1이 쭉 이동이 돼. 물론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공기중으로도 새어나가요. 뭐 한 3% 정도 새어나간다고 하는데 그걸 철손이라고 불러. 이 철에서의 공기중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이 생긴다. 철손. 뭐 2, 3%라고 하는데 정확히 뭐 2.5에서 한 3%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까지는 그냥 자체 유도 현상이고 자체 유도 현상에 의해서 주변에 이제 전자석처럼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기장에 자속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잘 흘러가도록 다른 동네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철심을 가지고 만들어준 장치에 이쪽에 또 하나의 전선을 미리 감아뒀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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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권수를 좀 달리 해야 되는데 훨씬 좀 많이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여기에 파이1이 그 첫 번째 코일에서 발생한 자속이 쭉 흘러가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이 코일을 지나가는 순간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막아서는 자속이 발생을 해요. 이 방향을 렌즈의 법칙이라고 그래. 네. 여기 자기 동네를 지켜야 되는 거야. 저쪽 동네에서 이 자속이라는 어떤 힘의 세력이 우리 동네로 오는 순간 아무 일도 없어. 이게 오지 않으면 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침입하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예비군이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2가 딱 나와죠. 막아. 그럼 이렇게 막는다는 건 다른 말로 요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데 이게 요걸로 해보면은 요렇게 여기가 이제 N극이 되는 거지. 플러스 막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생성이 돼요. 즉 유도 기전력이 생긴 거야. 유도 기전력 I2가 흐르면서 즉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I2가 된 거죠. 그래서 이 I2는 이 유도 기전력은 두 번째 코일에서 유도 기전력은 첫 번째 저쪽에서 형성된 요 델타 I분의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파이1이 클 거고 파이1이 크면 파이2도 클 거고 그러면 여기서 I2도 커지겠지. 요거에 비례하겠지 당연히. 요 인풋 값에 비례할 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고 여기에 인덕턴스 이 자체의 인덕턴스가 아니고 이제 얘와 얘 사이의 인덕턴스 값 그걸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해서 상호 인덕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두 개가 연루됐을 때 하나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에 의해서 얘가 유도되니까 이걸 상호 뮤추얼 상호 유도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단위는 당연히 이것도 헬리겠지. 상호 뮤추얼 그래서 M을 쓴 거예요. 뮤추얼 서로 뮤추얼 인덕턴스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뭔가 생겼는데 이것은 이 코일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코일 입장에서 보면은 코일 입장에서 phi2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코일 phi2 자석이 발생했고 이 자석이 또 시간에 따라서 바뀌겠죠? 델타 t분의 델타 phi 이렇게 그리고 요 권수에 비례하죠. 요 회전수에 비례하지. 회전수 n2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건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이 코일이 n번 감여져 있고 그 코일에 들락날락하는 자속이 있을 때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으로부터 비교해 보면은 상호 유도값 m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I1분의 인가한 전류분의 두 번째 코일의 N2 그 다음에 phi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인가한 전류를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에서의 권수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이 자속을 측정하면 이 뮤추얼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MI1은 N2 phi다. I를 넣어주고 상호 인덕턴스 값을 넣어주면 요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이게 이제 변압기의 동작 원리인데 변압기에서는 여기 E1과 여기에서 E2와 E1의 관계 이게 볼티지지 볼티지 기전력의 B는 권수에 그대로 비례해요. N1분의 N2 이 식에서 유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 100볼트를 넣어주고 200볼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쪽 코일을 10번 감았으면 여기는 20번 감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200볼트 2배로 만들 수가 있고 200볼트짜리를 100볼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권수를 열로 하면 여기는 5로 하면 돼요. 2분의 1로 줄이면 돼. 이게 변압기의 원리야. 그래서 상호유도를 이용해서 변압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모터 원리, 발전기 원리, 변압기 원리까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배터리의 원리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커패시터가 되겠지? 커패시터. 마지막으로 커패시터 한번 봅시다. 커패시터.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컨덴서라고도 불러요. 컨덴서. 컨덴서는 뭐죠? 전기를 저장하는 거지. 배터리의 이제 핵심 부품이지. 전기 저장. 정확하게는 전하를 저장하는 거죠. 전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형상화해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이제 n극 저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Q만큼 있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Q만큼 있어.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전자가 잔뜩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자가 잔뜩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잔뜩 있는 셈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이제 건전지를 연결해 주면 전원을 연결해 주면 전원에 볼티지가 V를 걸어 주면 이 콘덴서 이 커패시터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이쪽 플러스 극에는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극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이 사이에서는 이제 간극이 있는 거지. 건너가지를 못해요. 전자가 건너가야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건너가지 못하니까 전이차를 걸면 잔뜩 쌓이기만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돼서 잔뜩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요 간격을 D라고 하고 이 전극의 면적을 A라고 하면 저장이 되는 능력을 커패시턴스라고 불러요. C라고 하면 C는 면적이 클수록 그리고 저 간격이 작을수록 더 많이 저장이 된다. 얇게 그 틈이 얇으면서 판이 넓어야지. 당연히 판이 넓어야 위아래 이제 전하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전율 이 사이에 이제 유전율에 의존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 일렉트릭 커패시턴스라고 불러요. 일렉트릭 커패시턴스 일렉트로스태틱 커패시티 정전 용량
capacitance 또는 이걸 풀어서 쓰면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전 용량이니까 electrostatic capacity, electrostatic capacity, 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저 사이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죠.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 E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는 W지, 에너지는 W로 썼으니까 W는 2분의 1 C 그 다음에 볼티지의 제곱. 이렇게. 정전 용량을 정전 용량의 단위는 근데 페러데이의 페럿을 씁니다. 페럿 F를 써요. 페러데이의 페럿. 이렇게. 실제는 이제 피코페럿, 마이크로페럿, 나노페럿, 피코페럿 굉장히 작은 단위로 가. 마이크로페럿, 나노페럿, 뭐 피코페럿 이렇게 굉장히 작은 단위로 가지만 SI 단위는 페럿이에요. 페러데이의 페럿. 페러데이의 페럿 이렇게 읽어요. 페럿, 페러데이의 페럿. 얼마나 전하를 많이 보관하고 있느냐. 그 전극의 면적에 비례하고 두 전극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전 이거 뭐라고 불러요? 유전율이라고 부르지? 유전율? 응? 유전율. 그 물질의 성질. 유전율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에서 이 두 전극과 그 사이에 있는 그 이제 물질을 구성할 때 유전율이 큰 거를 써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8주차 때 교류 이론, 교류 회로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뽑아가지고 8주차 3번 강의를 하면 전기전자 요약은 마무리된다고 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볼게요. 9주차 때 시험을 전기전자로 시험을 보게 됐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자동차 공학에서 지금 모터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터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예요. 모터뿐만 아니라 모터의 반대 개념인 발전기의 원리, 또 변압기 원리까지 다 배웠고, 또 배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강하겠지만 이제 콘덴서하고 관련해서 배터리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는 이제 별도로 제가 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7주차 3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들 잘 보내시고, 제가 퀴즈는 이제 더 기한을 더 많이 주도록 할 테니까 추석 때는 편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